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관측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치솟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9일 15시 기준 최고 기온은 삼척이 38.2도로 가장 높았고 북강릉 37.8도, 속초 조양 37도, 동해 36.6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최고 체감온도는 삼척이 37.1도, 북강릉 36.6도, 속초 조양 36.1도 등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8일 밤부터 29일 아침 사이 최저기온도 강릉 26.5도, 속초 25.6도 등 동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음 달 7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말 올여름 휴가철 절정을 맞게 되는데요. 고속도로 정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강원 동해안으로 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박건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말 강원 동해안으로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 강릉으로 가야 하는데요. 여름 휴가철 절정인 이번 주말 강원 동해안까지 고속도로 상황을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가 예측한 수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25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극성수기라고 하죠. 이 기간 동안 강원권 고속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은요 28만 8천 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1일 최대 교통량은요 단연 오는 31일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30만 2천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대비 약 1.3% 줄어든 수치라고 하는데 큰 의미는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가 예측한 소요 시간입니다. 강원 방향입니다. 오는 8월 1일 토요일이죠. 서울에서 양양까지 4시간 4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4시간 50분 정도입니다. 자, 이제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8월 2일 일요일에는 양양에서 서울까지 4시간 5분 그리고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15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듣기만 해도 답답하시죠? 자,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다소 줄이기 위해 일부 구간의 갓길 차로를 탄력적으로 개방합니다. 바로 전해드리죠. 자, 갓길 차로 운영 기간은요.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171.5km 구간을 운영합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으로 만종 분기점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34.8km 구간, 그리고 원주 나들목에서 원주 분기점까지 2.8km 구간을, 그리고 강릉 방향으로는 여주 분기점에서 만종 분기점까지 35.5km 구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춘천 분기점에서 월문 3터널 입구까지 49.3km 구간, 그리고 양양 방면으로는 월문 3터널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갓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갓길 차로는요 본선의 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일 경우, 그리고 15인승 이하 승용 승합, 그리고 1.5톤 이하 화물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답답한 고속도로에서 휴식은 필수죠.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졸음쉼터 5곳, 그러니까 소초 졸음쉼터 인천 방향, 그리고 삽교 졸음쉼터 강릉과 인천 양방향, 월정 졸음쉼터, 대관령 졸음쉼터 인천 방향에 임시 화장실 55칸을 추가로 설치하고 해충 방제 작업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이 비트박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상등 켜시고요. 트렁크 열고 밖으로 대피하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제발 막히는데 공사 좀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요, 이 기간 동안 긴급한 공사가 아닌 이상 본선을 막고 공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자, 부디 사고 없는 안전한 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름 피서가 절정으로 향하는 가운데 강원 동해안 누적 피서객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기준으로 동해안 86개 해수욕장 누적 방문객이 200만 9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이 80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속초 27만 4천 명, 삼척 25만 5천 명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누적 피서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만 명, 16.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성과 강릉은 피서객이 각각 63%, 25%가 급감한 반면 삼척과 양양은 63%, 44%가 증가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춘천시가 AI로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정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춘천시는 국비 31억 원을 지원받아 강원도 한림대 춘천성심병원과 함께 AI 기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실제 의료 현장에서 실증을 거쳐 강원 지역 여건에 맞는 뇌졸중 응급의료 표준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삼선 춘천시 의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춘천경찰서는 29일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치 소란 혐의로 김모 춘천시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 의원은 전날 밤 10시쯤 춘천 후평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택시비를 내지 않자 택시기사가 김 의원을 태우고 지구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되고 난동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릉 군선천과 정동진천의 수질과 수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폐광 지역 하천 복원을 위한 군선천, 정동진천 유역 수환경 조사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군선천과 정동진천 본류 구간은 양호한 수질과 건강한 수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일부 지류에서는 미처리 갱내수의 영향으로 철과 알루미늄 오염물질이 계속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돼 추가 광해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각 기초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미래를 여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장을 만나 앞으로의 의정 방향에 대해 들어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국민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직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의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한다라는 여민동락의 정신, 또 안과 밖에서 함께해야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줄탁동시의 정신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집행부와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때로는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발맞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저희 평창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텐데요.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다 키워드림 1억 5천 플랜, 또 어른들을 위한 다 보살펴드림 700억 플랜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정책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간에 펼쳐져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평창군은 농업과 관광이 중심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1차 산업에서 끝나지 않고 2차, 3차로 이어질 수 있는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광 역시 볼거리에서만 그치지 않고 즐길거리, 먹을거리까지 함께 만들어지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평창군 의회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구대의회에서도 지역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 공모를 통해서 34가지의 과제를 받았었는데요. 그중에 4가지의 사업을 집행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10대 7월 1일 10대 의회가 개원을 하면서 또다시 특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런 주어졌던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단순히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를 원하지 않고 주민 제안을 해주기를 원하고 지역의 발전을 설계해주기까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 각각의 개인 역량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주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주민과 또 전문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을 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 군정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하는 의회가 아닌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의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창군 의회의 슬로건이 국민과 더 가까이 미래를 여는 평창군 의회입니다. 이렇게 슬로건을 정한 이유는 오직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원들 각각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10대 의회가 개원된 만큼 많은 격려, 때로는 질책을 통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국이 동해시가 AI와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도시의 성장 전략을 새롭게 짰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동해항, 철도와 관광을 연계해 지역 경제를 키우고 그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지방자치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장이 취임한 동해시. 민선국이 동해시가 내세운 시정의 핵심 가치는 시민 행복입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나선 이정학 동해시장은 민선국이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정책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민선국이 4년을 동해시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동해시에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민선국이 동해시의 핵심 전략은 미래산업 육성과 해양경제 활성화, 그리고 선순환 경제구조 구축입니다. 먼저 미래산업 분야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동해 AI 데이터 센터 조성이 중심입니다. 아시아 최대, 세계 5위 규모인 2.4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인재 육성을 통해 AI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물만 들어온 것만으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동해시에 있는 시설이 아니라 동해시 경제를 바꾸는 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강원도 내 유일의 국가무역항인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경제도 경제 대전환의 핵심 과제입니다. 북극항로 시대 전진기지로 육성해 항만 경쟁력을 높이고 물류와 산업 기능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AI와 미래산업, 항만과 철도, 관광을 하나로 연결해 도시 전체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 민선국이의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산업과 도시 토대 위에 새로운 성장 영역을 더하지 못한다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찾아온 기회를 제대로 준비한다면 동해시는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해시는 동해안과 철도, 관광을 연계한 성장 전략을 통해 예산 1조 원 시대도 함께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국이 동해시가 AI와 미래 산업을 기반으로 경제 대전환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동해시청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고전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그레이트북스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미국 세인트 존스대의 교육 모델을 도입해 여름 캠프를 진행 중인데요.
고전을 통해 사고의 깊이를 넓혀가는 현장을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한림대학교의 한 강의실. 학생들과 튜터들이 둘러앉아 독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그레이트 북스 여름 캠프 현장입니다. 오늘의 책은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불의를 주제로 이야기가 오갑니다. Does it make sense that Mr. Lee is now standing in for Polis? And he's saying, yeah, I shouldn't do it. I was mean. But that's better than getting bullied. 그레이트 북스는 미국 세인트 존스 대학의 수업 모델로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단순히 찬반을 가르는 토론과 달리 다양한 질문을 통해 책 속 논리를 고민하고 사고를 확장해 나갑니다. 방학 동안 열리는 여름 캠프에는 춘천 지역 초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미국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서 초빙된 강사진들이 튜터로 나서 학생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질문을 던집니다. 튜터라는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촉매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어서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방식에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그 남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고 또 책에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6월 세인트 존슨대와 협약을 맺은 데 이어 한국 강사진과 학생들을 미국 현지로 보내 연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춘천시는 그레이트 북스를 지역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레이트 북스를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참여 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 교사 연수와 튜터 양성을 적극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답을 찾는 법보다 중요해진 스스로 사고하는 힘. 고전 토론이 춘천을 바꿀 새로운 교육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양구군이 30일 양구문화예관에서 댐 편익 환원 및 지역 상생 정책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양구군 댐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 지역 상생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포럼에는 양구군과 강원도,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강릉 주컨 생태저류지가 새로운 야간 관광 명소로 탈바꿈합니다. 강릉시는 주컨 생태저류지 내 하중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 LED 달 조형물을 설치하고 몰입형 미디어 아트 쇼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해 오는 9월 1일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생태저류지가 낮에는 오죽헌 전통 뱃놀이, 밤에는 달빛 아트쇼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축대 붕괴로 전면 차단됐던 뒷골교 교량을 부분 통제로 전환됩니다. 원주시는 정밀안전 확인 결과 추가 붕괴 등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9일부터 부분 통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로 4개 차로 가운데 2개 차로에 차량 통행을 재개하고 임시 보행 통로를 설치해 시민들의 보행로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인제 소양호 호수 산책로 조성 사업 공정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호수 산책로는 소양호의 자연경관을 가까이서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길이 1.36km의 수변 보행 공간입니다. 인제구는 총 사업비 107억 원을 투입해 내년 12월까지 산책로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